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껏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사실은 김영재 원장 부부가 청와대를 적어도 17번 드나들었고 참사 한 달 뒤부터 5차례 보톡스를 비롯한 주사 시술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김 원장으로부터 얼굴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SBS 보도국 최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공개된 게 일단 어디까지인지 한번 우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이 세월호 부분에서 이제 그 상당 부분 할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세월호 당일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누가 시술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 이 부분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당시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라는 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오면서 수사가 좀 진척이 됐습니까? 이 7시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시 그 유명한 이규철 특검보와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세월호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당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 범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특검팀은 좀 유보적인 입장들을 계속 보여줘 왔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 진전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규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 그 올해 3월 6일에 나왔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부분을 특검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규명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완의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보면 이 사안을 이 최순실 같은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이렇게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특혜를 누렸다. 이러면 그 자체로 중차에 대한 위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사 아줌마들만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사 아줌마라든지 김영재 원장도 사실 비선 의사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폭, 그다음에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데 이거에 그치지 않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공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강한 그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를 이제 밝혔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SBS가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어떤 문건인가요? 그 이 수사 보고서에서는 그 당시 공식 수사 발표에서는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방대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방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인 검사, 그러니까 각 팀별로 이 7시간 팀도 따로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인 검사와 특별 수사관 등이 이제 팀을 꾸려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특검 내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 제출이 돼서 이제 계속 재판 기록으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 문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진도체육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얼굴하고 그다음에 21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얼굴에서 발견된 그 시술 자국처럼 보이는 그 얼굴하고 이제 차이 갖고 그때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당시 언론 보도를 상당히 그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이 수사 기록들을 보면 그 캡처 사진들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추궁한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21일 날 빨간 그 주사 자국이 있다는데 특검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성형 시술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리프팅, 실을 넣어서 안면 근육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주름을 펴주는 작업에서는 주사 바늘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누가 시술을 했느냐를 가지고 당시 일정과 아주 면밀히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주요 용의자는 자문의였던 대통령 자문의였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 피부과 전문의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리프팅 면에서는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고 상당한 경험을 갖춘 심지어 특허실까지 개발한 김영재 원장이었던 것이죠. 이 둘의 행적을 가지고 당시에 어디서 어떤 카드를 썼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동선을 가지고 이제 면밀히 체크해서 결국 둘 다 자기는 그날은 아니다. 여기까지
밖에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날은 아니지만 그 이후 그 시기에 어떤 확실히 시술은 있었다라고 상당히 좁혀 들어갔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간 정황이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4월 18일로 결국 그 특검 수사팀은 지목을 한 것인데요. 이틀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그때가 274명의 미수습자가 네. 아직도 이제 바다에 있을 때인데요. 네. 그때 보면 그 김영재 원장이 아침 8시 43분에 그 청와대 근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산 내역을 특검이 확인을 했고요. 이것이 절대 이쪽에 이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동선인데 여기 나타나는 그렇죠. 것은 거긴 그 병원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강남보건소 앞에 있는데 예. 거기서 여기를 온다는 것 자체에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동선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특검 조서들을 보면 이영선 원장과 이영선 행정관과 직접 접촉을 해서 이제 직접 바로바로 신분 검사 없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예. 이 보고서에 보면 이영선의 연락을 받고 이때 커피를 마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뒤에도 이제 그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김영재 원장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지금 이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만은 이 둘은 항상 이제 같이 다닌다는 진술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김영재 원장의 위치 추적 동선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 이제 이틀 뒤에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추적 기록이 나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보기에 18일 날 커피를 마시고 불려 들어간 걸로 보고 20일 날은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있었던 위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술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정황을 이제 구체화했던 겁니다. 그 일정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영재 원장 부부의 이제 그 동선과 일정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도 특검이 들여다봤다는 게 어제 8시 뉴스 보니까 그 얘기를 그 면밀히 취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4월 15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사고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아무도 못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겠죠, 물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10일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일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24일까지를 놓고 보면 4월 25일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거든요. 네. 그 전날까지 보면 일정이 공식적으로 예정된 일정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걸 빼면은 2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4월 19일 날 4.19 혁명 기념일이기 때문에 4.19 민주묘지 참배를 오전에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월 21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오전에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오후부터 4월 25일 오전 좀 더 이제 좀 더 좁혀서 보더라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 동안은 네. 세월호 일정을 빼면 단 2개 일정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4.19 묘지를 가기 전까지 보면 16, 17, 18, 19, 16, 17, 18 사흘은 완전히 아무 일정도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생겼다 해도 4개의 일정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시술을 받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어오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쭉 받아왔던 패턴을 볼 때 이때를 애초에 비워놓고 시술을 요 무렵에 그게 16일인지 17일인지 18일인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때를 시술 날짜로 정해놨던 거 아니냐 이렇게 특검이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때 특검이 공개를 못한 거죠? 그때 이제 보면 이 시술했다는 사람이 일단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구체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 조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술했다는 사람의 그 구체적 정황을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직접 조사를 못하니까 수사 요건상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상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SBS 최우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보면 이영선의 연락을 받고 이때 커피를 마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뒤에도 이제 그 부부기 때문에 이제 김영재 원장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지금 이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만은 이 둘은 항상 이제 같이 다닌다는 진술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김영재 원장의 위치 추적 동선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제 이틀 뒤에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추적 기록이 나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보기에 18일 날 커피를 마시고 불려 들어간 걸로 보고 20일 날은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있었던 위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술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정황을 이제 구체화했던 겁니다. 그 일정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영재 원장 부부의 이제 그 동선과 일정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도 특검이 들여다봤다는 게 어제 8시 뉴스 보니까 그 얘기를 그 면밀히 취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4월 15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사고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아무도 못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겠죠, 물론. 예,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10일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까지를 놓고 보면 4월 25 피부과 전문의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리프팅 면에서는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고 상당한 경험을 갖춘 심지어 특허실까지 개발한 김영재 원장이었던 것이죠. 이 둘의 행적을 가지고 당시에 어디서 어떤 카드를 썼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동선을 가지고 이제 면밀히 체크해서 결국 둘 다 자기는 그날은 아니다. 여기까지밖에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날은 아니지만 그 이후 그 시기에 어떤 확실히 시술은 있었다라고 상당히 좁혀 들어갔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간 정황이 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4월 18일로 결국 그 특검 수사팀은 지목을 한 것인데요. 이틀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그때가 274명의 미수습자가 아직도 이제 바다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보면 그 김영재 원장이 아침 8시 43분에 그 청와대 근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산 내역을 특검이 확인을 했고요. 이것이 절대 이쪽에 이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동선인데 여기 나타나는 것은 거긴 그 병원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보건소 앞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를 온다는 것 자체에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동선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특검 조서들을 보면 이영선 행정관과 직접 접촉을 해서 이제 직접 바로바로 신분 검사 없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껏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사실은 김영재 원장 부부가 청와대를 적어도 17번 드나들었고 참사 한 달 뒤부터 5차례 보톡스를 비롯한 주사 시술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김 원장으로부터 얼굴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SBS 보도국 최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공개된 게 일단 어디까지인지 한번 우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이 세월호 부분에서 이제 그 상당 부분 할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당일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누가 시술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 이 부분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당시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라는 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오면서 수사가 좀 진척이 됐습니까? 이 7시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시 그 유명한 이규철 특검보와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세월호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당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 범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특검팀은 좀 유보적인 입장들을 계속 보여줘 왔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 진전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규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 그 올해 3월 6일에 나왔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부분을 특검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규명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완의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보면 이 사안을 이 최순실 같은 이제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이렇게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특혜를 누렸다. 이러면 그 자체로 중차대한 위법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주사 아줌마들만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주사 아줌마라든지 김영재 원장도 사실 비선 의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폭, 그다음에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데 이거에 그치지 않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공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강한 그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를 이제 밝혔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SBS가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어떤 문건인가요? 그 이 수사 보고서에서는 채택 그 당시 공식 수사 발표에서는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방대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방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인 검사, 그러니까 각 팀별로 이 7시간 팀도 따로 있었던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주인 검사와 특별 수사관 등이 이제 팀을 꾸려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특검 내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예. 이제 재판부에 제출이 돼서 이제 계속 재판 기록으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 문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진도체육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 예. 그때 얼굴하고 예. 그다음에 21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얼굴에서 발견된 그 시술 자국처럼 보이는 예. 그 얼굴하고 이제 차이 갖고 그때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특검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당시 언론 보도를 상당히 그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이 네. 수사 기록들을 보면 그 캡처 사진들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추궁한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21일 날 빨간 그 주사 자국이 있다는데 특검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여러 성형 시술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리프팅, 실을 넣어서 안면 근육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네. 주름을 펴주는 작업에서는 주사 바늘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누가 시술을 했느냐를 가지고 당시 일정과 아주 면밀히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주요 용의자는 자문이었던 대통령 자문이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